자, 보죠. 그래서 용도 지역 부분은 이렇게 종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용도 지역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만든 게 뭐다? 용도 지구입니다. 정의를 한번 보면 기초서 169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 부분의 밑에 동그라미 1번으로 나왔어요. 용도 지구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완하는 거냐면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나와요. 아까 용도 지역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는 뭘 보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용도 지역 그 자체에 대한 설명만 쭉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정의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용도 지역에 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 그래서 그 용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뭐 해주겠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뭐다?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목적을 가지게 되냐면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가장 큰 목적이 안전 때문에 이 용도지역이 뭐라고 정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보세요. 하나의 토지가 있어요. 용도지역은 한 개 토지에 한 개의 용도지역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명치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 기억나죠? 상업지역 종류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짓는 거예요? 중심상업에 필요한 시설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주거나 이런 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용도로만 쓰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옆쪽에 뭐가 생겼냐면 공항이 생긴 거예요. 공항이면 활주로가 있고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해야 되죠. 근데 비행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헬기가 아니잖아요. 헬리콥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착륙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활주로를 가지고 이렇게 쫙 가야 되죠. 그럼 경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행기는 경사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면 중심상업지역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한 3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30층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물론 중심상업의 목적은 이 지역은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요? 30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옆에 뭐가 없었다면 공항이 없었다면 다른 데서는 이 지역일 때는 30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지으면 비행기가 뜨다가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비행장이 있으면 이걸 좀 뭔가 모르게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다른 지역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중심상업지역에다가 또 하나 플러스 뭐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여기 위에다가 뭘 정해놓냐면 용도지구라는 걸 하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기능을 뭐 하려고? 증진, 보완하려고. 그래서 뭐냐면 높이를, 고도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고도지구라고 딱 정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30층 이상 못 짓도록 하게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 명분이 뭐냐면 국가에서 여기다 뭐라고 지정하면 고도지구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면 여기는 원래는 30층까지 가능하지만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높이를 한 10층까지 못 짓는다든지 그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가 이해가 돼요? 원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통해서 보완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 그런 게 바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 용도지구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한을 하든지 풀어주고 하겠죠.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방제지구. 느낌이 오죠? 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방지지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주택단지를 쭉 설치하는데 그리고 지하로도 건물을 뭐죠? 짓게 되는 곳이에요. 원래는 지하도 가능하고 지상도 가능하고 이렇게 짓는다고 주택을. 그런데 그 지역이 비만 오면 뭐죠? 침수가 돼요. 그럼 지하가 무조건 잠기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뭐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방제지구라고 지정하면 건물 지을 때 지하를 못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게 바로 용도지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취락지구라는 게 있어요. 이 취락지구가 뭐냐면 산지, 농림지역 기억나시죠? 농림지역은 산지나 농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산지 같은 데 가보면
여기에 불법으로 건물 그냥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어떤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산사태가 난다든지 하면 매립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매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죠? 너희들이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고 인명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조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한 곳에다가 뭐죠? 좀 모아놓고 안전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 다 허물고 여기다가 집단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다시금 이 사람들 여기 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개발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농림지역 보존 용도잖아요.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을 만들고자 농림지역인 땅에다가 뭐라고 지정하면,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흩어져 있는 걸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취락지구.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진흥지구. 이건 느낌이 오죠?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뭐냐면 관리지역이 있어요. 관리지역은 개발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라고 지정하면 돼요? 개발진흥지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 느낌이 옵니까? 보호지구. 그러니까 역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훼손되면 안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걸 훼손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보호지구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경관지구. 경관이, 그러니까 어떤 그 경관이 너무 훌륭한 경우 있어 없어요? 딱 보는데 그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어디요? 백두산요? 한라산? 네, 그래요. 한라산. 뭐 말고도 한라산도 있지만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정말 경관이 수려한 곳이 있잖아요. 그걸 뭐죠? 그대로 두고 싶은데 그 앞에다 건물 지으면 그 경관을 막게 되잖아요. 그런 곳에 뭘 지정하는 거예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용도를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어떤 거냐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뭐냐면 다른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이트클럽을 지은 거예요. 뭐 유흥시설.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지으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뭐죠? 자습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될 거잖아요. 6시, 7시만 되면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정 용도를 이 지역에는 못 짓도록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그곳은 가능한 곳인데 용도를 제한하려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용도지구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고도지구 했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화지는 불을 지르는 지구가 아니고 방화가 뭐예요? 불을 막는 거. 특히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일화성 물질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럼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되게 커요. 그런 곳은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방화지구를 해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공장을 지을 때는 어떤 방화적인 불연 재료를 한다든지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 또 무슨 뭐 구획도 방화구획 이런 걸 하도록 법으로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지금 내 땅이 그냥 내가 건물 짓는데 네가 뭐래? 이런 명분이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명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방화지구. 그다음, 보세요. 이거는 제한을 했죠. 이거는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복합이잖아 지금. 원래 용도는 몇 개예요? 1개. 근데 복합이란 것은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이런 경우예요. 이 땅이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은 판매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지정하면? 복합 용도로 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공장도 지을 수 있지만 뭐도 지을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이 가지는 힘을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 용도 지역에 어떤 용도 지구가 만약에 들었다. 그럼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지정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 모를 때는 옛날에는 이런 비리들도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럼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그럼 뭐 땅값이 올라가면 팔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았다는 얘기. 이런 문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용도지구 종류를.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 용도지구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여기 5개는 세부적인 항목이 또 있어요. 근데 밑에 4개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 지구와 세부적인 항목이 없는 지구를 구별하는 건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 되게 애매해요. 올해 작년 하여튼 이 강의를 내년에 보고 있는 분들은 올해 하면 올해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개발지능지구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은 나중에 외울 거고 일단은 이 용도지구 종류부터 외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5개는 세부적인 항목이 있다 없다? 있다. 밑에 4개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부터 기억해야 돼요. 됐죠? 제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대학교 때 아주 술을 되게 잘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술만 먹으면 뭐 하냐면 자기가 지구를 지켜야 된대요. 지구가 이게 여러 가지 재해에 휩싸인 걸 자기가 지켜야 된대. 그래서 지구 방제는 자기가 지킨다. 이름이 보경이에요, 보경이. 그래서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앞에 개를 붙여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보면 뭐 개보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개보경이라는 친구가 술만 먹으면 뭐 하냐면 지구 방제는 자기가 지키겠다고 항상 술만 먹으면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특정 고도에도 불에 타지 않는 방화복이 있거든요. 그 방화복을 입고 와요.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가져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지구 방제는 내가 지키겠다고 그리고 외치는 친구가 있어요. 개보경이라고. 지구 방제는 취한 누가요? 개보경 개보경까지가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 거예요. 특정 고도에서 불에 타지 않는 뭐 있고요? 방화복을 입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에 대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지구 방제는 누가요? 취한 누가? 개보경이 특정 고도에도 불에 타지 않는 뭐죠? 방화복을 입고 지킨다고. 그래서 개보경까지가 세부적인 항목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용도지역, 인원 용도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정된 걸 다시 바꾼다든지 이걸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데 얘기했죠.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용도지구. 근데 용도지구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2개를 다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고 여기 있는 글자 하나 따서 구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정의 한번 볼게요. 기초서 170페이지에 보면 2번째 나옵니다. 용도구역은 여긴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를 보완하는지 2개를 다 보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용도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아까 용도지역만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용도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가 용도지역만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2가지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용도구역.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용도지구는 여기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의 목적 때문에 해준다고 그랬죠. 여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강하나 완화 똑같고 시가지, 도심지화되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너무 확산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 토지 이용의 도모나 토지 이용에 무슨 포인트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종합적. 왜? 2개를 다 하니까 2개를 다 보완을 해야 되니까 뭐가 나와요? 종합적 조정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걸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기억해야 여기 있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거 기능을 보완해 준다는 얘기가 없이 자기 얘기만 나오면 뭐예요? 용도, 지역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용도 지역이 나오고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여기 경관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가 나와야 되고 여기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 구역. 이렇게 그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가로키가 나오니까. 그럼 또 볼게요. 용도 지역은 하나의 토지의 용도 지역은 몇 개? 1개.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비행장이 있으면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보완이 된 거예요? 용도지구. 그래서 고도지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도지구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 가지 부분의 형태들이 많겠지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부분이 개발되는 부분이 너무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여기만 개발을 조금 하고 여기는 순차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없는데 개발만 계속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하고 인프라 먼저 구축하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기반시설이란 것은 교통에 관한 거, 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선, 전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여기를 일단 묶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하면 여기를 다시금 풀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반대하는 거. 이걸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뭘 지정하냐면 용도구역을 통해서 지역과 지구를 뭐 해준다? 보완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지정이 되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걸 보완하려고 뭐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지정되고, 이 두 개를 보완하려고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용도구역의 종류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프린트 책에도 보면 3번 있죠. 3번. 그 3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프린트 3번을. 용도지역은 했고 용도지구도 지금 했죠. 그럼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용도구역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종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딱 느낌이 오죠.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긴 개발하면 안 되겠다. 개발 제한 구역을 딱 해놓으면 개발을 못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도시자연공구역. 자, 도시인데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빽빽하니까 사람이, 그 주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구역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 여러분들 도심지 내에서 조그맣지만 어떤 공원, 공원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공원은 이제 놀이동산 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나무 있고 이런 공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건물이 많이 들어간 곳에, 도심지에 특히 뭐가 많아요? 공원들이 많아요. 무슨 공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지정하면 뭘 만들어야 돼요? 공원을 만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뭐냐면 여기 해안가, 이 해안가 쪽에 수산자원이 되게 많은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은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산자원이 많이 있는 곳은 혹시라도 그 근처에다 건물이나 공장을 짓게 되면 오폐수가 나오죠. 그럼 수산자원이 어떻게 돼요? 멸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면 건물을 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안가라고 해서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한 게 아니에요. 수산자원이 특히 뭐한 곳, 많은 곳만 그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이 아까 했던 거, 시가와가 뭐냐면 시가지 아세요? 시가지? 도심지. 도심지를 시가지라고 그럽니다. 그 시가지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여기가 원래는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관리지역이었어요. 또는 농림지역이었다고, 농지였다고. 근데 이게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이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뭐 한 거예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건물 올라가는 속도보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시간이, 그렇죠, 훨씬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은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교통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그런데 여기도 또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오케이, 알겠다. 이거 개발해도 되는 건데 잠정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지연시키자. 이거 어느 정도 다 하고 난 뒤에 구축하고 여기를 개발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유보를 해놓은 걸 뭐 한다?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심지화 되는 걸 뭐 한다? 조정하는 구역. 이렇게.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기간이 없어요. 10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을 하겠다 그런 말이 없다고.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조정 구역은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5년부터
20년, 최대 20년 그 사이에만 가능해요. 그럼 어떤 시에 따라서는 우리는 한 7년 정도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년 정도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럼 10년이 되면 이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정된 기간이 있다고. 그게 개발제한구역과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삭제가 됐어요. 작년에 삭제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존에 없던 구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앞에 뭐가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면 기반시설 아까 들어보셨죠? 우리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할 때 철도를 설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기반시설 설치한다 그러면 철도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구역이다 그러면 철도만 설치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철도만 설치해서 될 게 아니고 그 철도 역사 내에 복합적인 건물도 뭐죠?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티 형태로. 그래서 나온 게 기반시설을 하면서 이제는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걸로 해달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시군 계획시설 뭐가 돼요? 입체복합구역. 길죠? 예. 그래서 줄여서 그냥 입체복합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른 입체적인 복합용도 형태로 뭔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입체복합구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기반시설에 가는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입체 형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밑에 나오는 두 가지 부분 복합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기반시설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아예 없었다고. 이거 어디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용도지구. 용도지구에 복합용도지구 기억나세요? 지구도 복합용도가 있듯이 구역도 뭐죠? 복합용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복합은 뭐냐면 용도 자체가 우리가 복합용도 지구 형태보다도 훨씬 더 뭐죠? 복합적인 형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합용도 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합용도 구역 정의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올해 처음 이제 개정되면서 들어간 부분 중에 하나니까 기초서 9번 복합용도 계획 170페이지 보면 지금까지의 땅은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 문화면 문화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이 한 개 목적으로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거가 있으면 상업도 있어야 되고 산업, 교육, 문화, 의료가 건물 하나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에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려면 뭐가 지정이 돼야 돼요? 복합용도 구역.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지구라고 하면 건물 하나를 지을 때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이 된다 그러면 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정해서 여기에 주거도 되고 뭐도 되고 산업도 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게 차이예요. 그게 좀 차이. 훨씬 더 넓어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복합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보면 다양한 도시 기능이 뭐가 됐다고요? 융복합, 섞여 있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끝나니까 굳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요새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맛집이 있으면 저 멀리까지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 구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복합용도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이나 건폐율 용도율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역은 용도구역 종류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도구역은 뭘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예전부터 있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입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평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계획 자체가
땅을 평면적으로 계획해서 개발하는 개념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런데 복합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땅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커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롭게 만들면서.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속하는 건 맞는데 약간 이 복합 용도 구역하고 또 새롭게 만든 게 도시 혁신은 창의적인 부분이에요. 이 두 개를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만 가지고는 뭐 하더라? 좀 부족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가 돼요? 공간의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인면적인, 그러니까 평면적인 형태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공간을 다시금 재배치시키는, 그러니까 재배치시키는 거니까 하나의 땅에 용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디에는 속하지만 용도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구역에 속한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 두 개는 그걸로는 조금 뭐하더라? 부족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뭘 만든 거예요? 계획을 만든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뭐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차원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만 가지고 하게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는 뭐해서 부족해서 무슨 계획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이게 되려고 하면 하나의 용도에 여러 가지가 융복합되고 창의적인 게 나오려면 묶어야 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완화시켜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완화보다는 강화되는 게 많았거든요. 규제하는 게 많았다고. 근데 규제를 하면 이 부분이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역이 계획을 못 짜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완화해주겠다. 그래야 이게 복합적인 복합 용도 자체가 융복합적인 형태가 되고 도시가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공간 재구조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도 뭘 통해서 하게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뭐가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모든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복합 용도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학으로 다시금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획을 쓰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도 입체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도 정의를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있는 거 맞는데 이걸 통해서 별도로 따로 뭐 해주겠다, 보완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합용도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은 뭘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런데 이 두 개는 무슨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용도구역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항목에는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이 구역을 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뭘 통해서 또 보완을 하느냐 물어보면 뭘 통해서? 공간 재구조화. 그래서 이 두 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또 외워야 돼요. 종류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 종류는 어떻게 외우냐면 앞자를 따는데 개발도, 수시, 입 됐나요? 개발도, 수시, 입 그리고 복합 혁신구역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죠? 다시 개발도, 수시, 입,
복합 혁신구역. 이렇게 라임을 딱 맞춰가지고 개발도 수시입 복합 혁신구역. 그죠? 개발도 수시입 복합 혁신구역. 됐나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다 뒤에 보면 구역이라고 붙였죠. 그러면 용도구역 종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개만 존재해요. 그럼 이거 외에 구역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죠. 그거는 용도구역 종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구역이 있어요. 내구역은 용도구역 종류의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용도구역이 아니라고. 니구역이 있어요. 용도구역 종류의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구역도 여러 가지 구역이 나온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용도 구역 종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도 구역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역이나 네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요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맞단 얘기예요. 어떤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개사법에서 이거 아직 안 배우셨죠? 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나가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게 중개사법에서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거 여기 중에서 여기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부분 확대해서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들이에요. 대상 물건의 표시인데 토지 건축물에 대한 주소하고 면적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토지의 소재지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A 아파트라는 곳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말고 3번에 보면 3번을 확대해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중에서 공법에서 배운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나와요? 지역지구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오죠. 배운 게 나온 거예요. 허가 신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우리 배운 게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익숙한 거 뭐 나와요? 모든 토지는 뭐가 있다고? 이름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용도지역.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니까 주거지역이겠죠.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려고 여기 부분에 혹시 옆에 뭐가 있으면 비행장이 있으면 뭐라고 지정이 돼요? 고도지구. 그런데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 한 개죠. 근데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보완할 때는 한 개만 오지 않고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고도상의 문제 때문에 고도지구가 올 수도 있고 경관의 문제 때문에 뭐죠? 경관지구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또 두 개를 보완하려고 뭐가 나와요?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뭐 만들어야 돼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옆에 물론 뭐 관악구가 노량진이 있긴 있지만은 해안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되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돼 있으면 함부로 이제 짓지 못하는 게 생긴다는 얘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용도지역은 한 개밖에 못 오지만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해서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완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개혁법 용어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도를 높이 등에 대한 무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무엇의 기능을 증진한대요. 그럼 무엇의 기능을 증진한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에 기역에 뭐가 올 수는 없어요. 용도 지역은 올 수 없죠. 용도 지역은 지 얘기만 하잖아요. 다른 걸 보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역은 용도 지역이 올 수가 없으니까 3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뭘 보냐면 여기에 니은 부분의 기능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안전. 이게 만약에 종합적이었다면 용도구역이고
안전이 나오면 용도지구. 그렇게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안전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구는 뭐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용도지역. 여기도 용도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용도구역 부분은 여기에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개발도, 수시, 입, 복합, 혁신구역 기억나시죠?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각각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한 요소다 그 얘기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세부적인 항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갑자기. 어려운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시간인데 불구하고 새로운 용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공법에. 용어 자체가. 그 용어 자체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설명할게요. 지금부터요. 자, 여기 보세요.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도시죠. 경기도 내에 각각의 시군도 도시죠.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 도시지역이라고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게 돼요. 그럼 개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무슨 개발을 막아야 돼요? 난개발. 혼자서 개발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를 개발하는데 서울특별시 전부 다를 개발을 한 번에 하진 않겠죠. 그러면 일부를 이제 개발한다고요. 개발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개발할 곳입니다. 파란색 된 부분 있죠. 개발할 곳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야, 내 땅은 내가 개발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물 지어야지 하고 노란색으로 한 20층 건물을 지었어요. 옆에 있는 건물도 개발이 되니까 여기는 파란색 건물로 한 15층짜리 건물 지었어요. 옆에는 빨간색 건물로 건물을 또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네. 멀리서 떨어져서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워요? 무슨 빨주노초 파란보도 아니고 도시가 건물이 이상하죠? 이렇게 개발한 걸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옆에 있는 건물과 뭘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어떤 도시 부분을 일부를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전부는 아니죠. 서울특별시 전부를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를 개발할 때는 묶어서 개발하자. 이 묶어져 있는 단위 개념이 건물들이 좀 뭘 만들자.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무슨 말이세요? 묶어서 만들면 건물들이 어때요? 모양이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럼 전체적인 건물이 조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자. 그러려면 묶어줘야 되죠. 그렇게 묶어주는 것을 지구 단위라고 얘기해요. 단위 개념으로. 지구 단위로 묶어준 거예요. 이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 구역에 대해서 계획하는 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는 목적이 뭐냐면 건물들이 뭐가 되도록 조화를 이루고 미관상으로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할 때도 부분 일부를 그런 식으로 지구 단위를 해서 묶어서 해야지만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창원이에요. 창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창원 가보시면 차를 가지고 이동만 해봐도 느껴요. 도로가 얼마나 반듯한지.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쳐다보잖아요. 정말 반듯하게 돼 있어요. 딱딱 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조화가 되어 있고 이게 보여요. 처음부터 그 도시를 개발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잘 안 돼 있는 도시가 어딘지 알죠? 부산. 운전해보면 알아요.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전체 도시를 한꺼번에 마스터 플랜 짠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변을 보시면 한강변 잘 보세요. 건물들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파트가 지어진 거 보면. 그리고 높이도 비슷하고 색깔도.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한강변은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건물들을 지을 때 이게 너무 튀지 않도록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루도록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어떤 도시를 개발할 때는 항상 뭐냐면 전체 도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지구 단위. 목적이 뭐예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면 목적이 뭐예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서 170페이지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어디다가 하냐면 어디서 한대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도시니까 개발하는 곳이죠. 특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라고 돼 있어요? 일부. 무슨 얘기냐면 서울특별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곳을 전부 다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디를? 일부를 묶은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관을 뭐하고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난개발을 막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하냐면 여기를 개발을 한다. 개발한다는 용도가 되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래는 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관리 지역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을 용도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개발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뭐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따라 놓는 거예요. 거의다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이 되는 주로 주거지역,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또 어디?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이 세 군데에서 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이걸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반 시설 뭐 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또는 개량한다든지. 설치는 아시죠? 설치하는 거고 정비는 뭐예요? 고치는 거. 개량은 뭐예요? 개량은 뭐예요? 개량은 가랑 없는 거예요. 개량한다.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는 되어 있는 걸 부족한 것을 정비하는 거고 개량은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새롭게 없는 데서 새롭게 설치하는 거고. 됐나요? 그러니까 개량은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 개념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다시금 짓는 거. 설치는 뭐죠? 없는데 새롭게 짓는 거. 그런 개념. 정비는 있는 걸 수정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정비 안에 여러 가지 또 포함되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또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만 뽑아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도 돼요? 그렇죠. 정비만 뽑아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도 돼요? 네. 기반시설을 개량한다는 부분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해도 돼요? 그렇죠. 또는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 각각이 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그 1월달 가서 하게 될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기반시설이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그리고 학교, 하수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 주민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지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뭐다? 기반시설.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되면 도시를 뭐 하죠? 개발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도 뭘 통해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개발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정비하는 사업을 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비사업. 이것도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몇 개? 5개.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용용지기도. 용용지기도.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용용치기도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용용치기도. 그럼 여기서 용용치기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초서 169페이지 잠시 보세요.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저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총 몇 개로 정리했어요? 5개로. 그런데 법령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 8개로 돼 있는 거. 그러면 몇 개 빠진 거예요? 3개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빠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나오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또 뭐 도시개발사업 나오죠? 됐나요? 다 나오죠? 그런데 용도구역 있죠? 잘 보세요.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사용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 다 뭐예요? 용도구역. 용도구역 종류죠. 또 여기 5번 도시 혁신구역 이것도 뭐예요? 용도구역 종류. 7번 복합용도구역도 뭐예요? 용도구역. 8번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용도. 그럼 어차피 이거 합쳐서 그냥 용도구역이라 하면 되죠.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용도구역의 개발도 수시 입을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구역이고 여기는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안 쓰고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런 부분이 계획하고 구역 부분, 계획도 있고 구역도 있고 같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외울 때는. 그래서 똑같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용용치기도. 또 용용치기도 해놓고 용용치기도만 알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안 돼요. 용은 뭐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 용은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개발도, 수시, 입, 복합혁신구역. 그 다음 지는 지구단위계획. 기는 기반시설. 도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그리고 나중에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도 다 기억해야 돼요. 기반시설은 이 3가지 설치, 정비, 개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지정하고 변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3회, 26회 두 번 나왔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만 모두 고른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만 모두 고른 것. 뭐였죠? 우리가 용용치기도. 기억 맞아요? 무엇의 종류예요? 용도구역 종류. 용도구역에 도시사용공구역 있었던 거 맞아요? 그럼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맞네요? 니은 용도구역 종류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디귿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용용치기 도 맞죠? 그 다음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맞죠? 정비를 해도 되고 설치를 해도 되고 개량을 해도 되고 맞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만 되는 것은 기억, 디귿, 리얼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가 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착각한다고요. 문제가 풀리고 이해가 되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아는 것과 암기하는 건 다르다고요.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근데 다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책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는 이해했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떤 경우가 보통 많으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의응답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때 수업 들을 땐 이해하고 했다고요. 그러다 몇 주 지났다가 그 부분을 다시 본 거예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질문을 해요. 안 나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예전 강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이 안 난다고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보는 연습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그게 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다가 또 도대체 이거는 모르겠다 찾아보고 강의를 듣는 모르겠다 그럼 이제 질문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원래 그거는 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이해도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갑니다.